오늘은 두 개의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두려움과 매혹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불면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면, 요즘 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으로 고생을 한다. 그래서 불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나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해서 참 그 실감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게 텅 빈 시간들,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러나가고 있는 초침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새벽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불면이 그 과거에는 말하자면 굉장히 일부의 그런 문제였다고 본다면 오늘날은 점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불면이라고 하는 완전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끊임없이 수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병원 가보게 되면 불면 치료 아니면 수면 치료 뭐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불면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려움 문제를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을 텐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황야의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덴 크나베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황야라기보다는 저 촌을 얘기해요. 하이덴 그러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알프스의 소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알프스의 소녀 할 때 그게 이제 그 알프스의 소녀, 알프스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옛날 뭡니까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촌뜨기예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대도시화된 경우에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이 독일에 가 보게 되면 이 그 하이덴이라는 말이 이제 개발되지 않은 옛날 그런 황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어떠한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고 풍광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제 이게 가만히 저는 독일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TV 같은 그런 그들의 TV 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소위 이 하이덴 알프스의 소녀들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도구하고 있는 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 TV 방송이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극적인, 그리고 이 표피적인 테마들, 막 이런 거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RTL이라고.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소위 이 촌소녀, 촌여자, 이걸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다뤄요. 하나는 아주 뭐 전형적인 방식이죠. 굉장히 순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시체말을 쓰면 까져 있는 도시 애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때때려 보게 되면 서울 선생님이 섬마을 가면은 섬마을 처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서울 선생님은 항상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순박성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 테마를 다룰 때 소위 이제 이 촌여자 아니면 촌처녀 뭐 이런 식으로 다루어진다. 또 하나는 소위 이제 포르노그래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여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성적 특수성을 이제 그들에게 투사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어떤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뭐 이런 대상으로 다루죠. 우리도 참 좀 보기가 되게 민망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촌소년이죠. 촌구석에서 자란 촌뜨기, 이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인용문이 있어요. 보게 되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어쩐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던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건 두려움이 부정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즉 두려움이 쫓아내고자 하는 그 무엇을 세상이 바로 나에게서 알아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그게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도 두 번째 보게 되면 좀 이걸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옮겨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광기에 바닥 없는 고독감은 집단화하고 말이죠. 그리고 집단화는 광기의 환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 환영을 현실로 만든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기는 사회 전체의 광기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의 무력함이 서로 만나 존재하게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런 사회, 오늘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그 이름 지어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제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두려움의 사회 같아요. 깊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세상과 혈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생활에 그런 그 긴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겪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잠재적인 두려움, 이 잠재적인 두려움이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 이제 그게 다음에 얘기할 불면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 보고 그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러저러한 객관적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실 겁을 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저는 Society of Anxiety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과 두려움의 사회다. 그래서 그런데도 참 잘들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들 사는데 또 하나는 이 광기의 사회라고 아주 레디컬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전부들 약간 돌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약간 조금씩 좀 미쳐 있는 것 같다. 아주 레디컬하게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뭔가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다. 이 광기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코 같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광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근대성이었다면 점점 그 광기에 의해서 먹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제 근대성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광기 사회처럼 보인다. 다들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다들 제대로 잘 삶을 꾸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만 보게 되면 어딘가 전부 약간씩 좀 미쳐있는 듯도 싶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광기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집단 광기가 되어버리면 그 집단화에 의해 가지고 그 공동체 자체가 광기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광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광기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지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정상화된 광기 사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조금씩 이렇게 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본인들이 미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바로 여기서 아도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인용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이제 광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기의 사회적 성격이죠. 아니면 정치적 성격, 아니면 경제적 성격, 이러한 단순히 무슨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두 개의 인용문을 전제로 해서 이 두려움과 그리고 광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서구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악마를 부르면 악마가 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마를 그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악마가 찾아온다. 또는 악마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악마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그 호랑이 부르면 호랑이 온다.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이게 자기 그 사람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있는 오지 않았으면 싶은 어떤 것이 그러나 이상하게 바로 그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 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해요. 그래서 뭐 악마를 부르지 마라, 악마를 그리지 마라, 그리고 호랑이를 부르지 마라 말이죠. 이제 누구나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악마나 귀신이나 그런 그 불행을 일부러 불러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분을 조심하고 대신 그러고 뭡니까? 천사를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행운을 부르고 그리고 돼지 꿈을 꾸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가만 보게 되면 그렇게 조심조심 살았고 그리고 늘 천사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리고 돼지 꿈을 언제 꾸나 하고 열심히 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게 되면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척박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하여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꾸 빠져들어간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보게 되면 다들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나는 왜 천사를 불렀는데 그런 천사는 안 오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그런 불행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언젠가는 한 번쯤 이제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왜 부르지도 않은 그런 악마를 자꾸만 우리에게 올까. 그래서 성찰을 해보게 되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악마는 그냥 나를 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서 막 구해가지고 쟤한테 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악마가 부르면 오는 거라면 내가 천사를 부르면서 사실은 악마를 불렀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돼지 꿈을 꾸면서 끊임없이 돼지 꿈을 꾸면서 사실은 돼지 꿈이 아니라 다른 뭡니까? 그 꿈 꾸면 뭐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파산하는 뭐 그런 꿈도 있나요? 혹시 우리에게 그 꿈 꾸면 파산한다 뭐 이런 꿈도 있습니까? 동물 중에 없어요?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수 없는 동물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쥐인가요? 뭐 혹시 우리 이상하게 찾아보면 또 그건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오면 재수 없다 이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뭡니까? 대박돼지 꿈만을 꿨는데 통장의 잔고는 나날이 비어간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만일 천사를 부르면서 악마를 그만 부르고 말았다면 이 악마와 그리고 천사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이죠? 악마는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고 천사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매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혹의 대상이 왔으면 싶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매혹의 대상인 천사를 불렀는데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것은 혹시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두려움과 매혹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것들이 좀 생각되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냐. 이게 두려움 따로 매혹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과 매혹의 어떤 연계선상 아니면 그것들의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그 동전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게 천사를 부르면 앞면에 있는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뒷면에 그려진 말하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악마가 찾아오는 뭐 이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과 매혹은 어떤 관계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대체로 보게 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뭐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저러 무슨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병이든 아니면 뭐 가난이든 아니면은 그 어떠한 그런 뭐 왕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무슨 경쟁사회 속에서 탈락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빼앗아 갑니까? 가난이든 병이든 아니면 경쟁으로부터의 탈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서 뭘 빼앗아 가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테마와 연결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회는 제가 리버럴리즘의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이면서 개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입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부자유예요. 무엇에 억류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근대 사회를 우리는 개인주의의 사회라고 부르고 개인주의의 사회는 자유주의의 사회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무엇이냐 보게 되면 그런 이념과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런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름 아닌 리버럴리즘의 사회 속에서 과연 개인은 자유를 구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날이 갈수록 개인은 부자유의 구속 속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악마는 뭐냐? 그건 근본적으로 나의 자유를 박탈해가고 있는 그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건 아마도 자유의 박탈이라는 것이죠. 자유의 박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무엇입니까? 또 돈에 대한 돼지 꿈을 꾸든 아니면 성공을 꿈꾸든 무엇을 꿈꾸든 건강을 꿈꾸든 우리는 그 천사들을 부를 때 그 천사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자유예요.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천사를 불렀는데 끊임없이 자유를 불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악마가 오나? 즉 왜 말하자면 부자유가 우리에게 자꾸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일까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그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아도르노를 빌리지 않아도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객관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도르노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생존의 법칙이 뭐냐? 강요되어 있는 법칙이 뭐냐? 그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보존이다. 아니면 자기 유지다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 보존이나 자기 유지는 사실 무슨 성찰의 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교양의 차원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회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그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체들을 근본적으로 무슨 개인 교양적 아니면은 어떠한 성찰적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주체적 삶이 아니라 본능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인간은 살아남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참한 어떤 경쟁사회다. 예? 그리고 살아남느냐,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거는 거의 결정적인 것이다. 뭐 조금 갖고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갖지 않으면 텅텅 빈다라고 하는 것. 이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원칙, 이런 생존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육강식의 원칙, 이러한 원칙들이 지금 뭐 다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객관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름 지으면 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인은 만인의 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이데올로기들은 끊임없이 인간 관계에 어떤 선함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려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현실로 보게 되면 만인은 만인의 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인은 만인의 적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인의 적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고독입니다. 고독. 딴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인이 만인의 적이면 타자들이 전부 나의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그 누구와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고독 속으로 직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독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귀중하게 그 내밀한 공간으로 가져야만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의 공간이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닌 사실 고독입니다. 이게 혼자 있음이라고 하는 것. 혼자 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버려졌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강요된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발적 고독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발적 고독의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이 고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학생 만났더니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래요. 자기 귀찮아 죽겠다 그래요. 왜 귀찮아 죽겠다냐면 자기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대요. 이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자도 들어오고 연락도 들어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짜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지도 않고 툭하면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탄하는 거죠. 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짜증 난다고 그래서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문제는 좀 따로 생각하자. 만약 그 사람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오죽 얘기할 데가 없으면 자꾸 전화를 하겠냐, 그리고 문자를 넣겠냐. 그러고 보게 되면 또 그들이 그렇게 많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강요된 고독 속에 지금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요된 고독에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딴 걸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자면 그 누구하고도 그런 어떤 그런 인간적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의 강요된 그런 영역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인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그러나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따의 두려움이다 그러는 거죠. 어디에 속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탈락의 두려움이에요. 어디로부터 밀려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독의 어떤 고독 속에 계속 밀려나 있을 것만 같은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많다. 그래서 아까 한 예를 들면 그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왕따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탈락의 소외의 두려움, 여기서 오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보게 되면 어디선가 신문 보면 뭐 그런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잔인한 그런 기사도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휴대폰에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낸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휴대폰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울리는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죠. 그리고 특히 아주 사춘기에 있는 이제 아이들, 특히 이 집단성에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춘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따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들은 말하자면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 뭐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오늘날 반드시 사춘기 현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고독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고독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말이죠.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이 고독 속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 보면,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살다 보게 되면 이 고독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면 모르는 사이에 광기로 변합니다. 광기로 변해요. 그래서 서서히 미쳐요, 사실은.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고독한 광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고독한 광기가 그러나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작은 부분에 되는 게 아니라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뭡니까?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치러야 되는 어떤 통과제의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독 때문에 생기고 있는 광기는 집단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광기가 집단화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영으로 변합니다. 광기가. 무슨 환영이냐 하면 이게 본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 환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실이 돼요. 환영입니다. 환영. 환영이에요. 그래서 집단화된 광기는 환영이 되고, 환영은 리얼리티가 돼요. 이게 현실이야. 돼요. 이 현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제 나오게, 받아들이게 하게 되면 이 현실이 강요하고 있는 뭐예요? 생존의 원칙을 뭐예요? 성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든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승리자는 누굽니까? 그건 다름 아닌 만인을 만인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뭐예요? 객관적 권력이 승리해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자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객관적 권력 속에서 개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객관적 권력에 종사하면서 말이에요. 봉사하면서 끊임없이 그 객관적 권력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